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통화 수익률인 건데, 통화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환이죠. 외환. 뭐 달러를 사고 팔고 혹은 뭐 엔화를 사고 팔고, 이게 이제 통화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화로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미국에 만약에 이자율이 0%라고 생각합시다. 대출을 받는데 0%. 그래서 먼저 미국에서 1달러를 빌립니다. 은행에서. 그런 다음에 환전을 하는 거죠. 원화로. 그런 다음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금리가 만약에 2%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1년 뒤 한국에 투자한 게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 뭐 이자 지급하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자는 0이겠지만 원금을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통화 수익률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여기 환전할 때랑 환율 차이가 있겠죠. 환율 차이가 있을 거고, 여기랑 여기 그 양국의 이자율 차이가 있겠죠. 요게 이제 양국의 이자율 차이를 우리는 캐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여기 환율의 변화, 환전할 때의 환율의 변화, 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통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금리는 사실 사전에 픽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로 대출 받아서 2%로 투자하면은 꽁으로 2%를 보는 거니까, 요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데, 유효미절 평가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거는 요 2%의 수익이 상쇄될 만큼 환율이 변한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해서 요 과정에서 2%가 터진다. 그래서 2% 벌어도 2% 터지니까 결과적으로 버는 돈은 0%가 된다. 결과적으로 0%가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유효한 평가, 이절 평가서에서 말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환율이 그렇게 변하진 않더라. 그래서 2% 먹어도 환율에서 그렇게 안 퍼지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싼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돈을 벌더라. 이게 보통 캐리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화 수익률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그럼 통화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어떻게 벌리느냐 하면, 이제 책에 나오는 심플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있고 미국이 있고, 양국의 금리를 보면 이제 3%, 0%. 물가가 얘는 2%, 얘는 1%. 그리고 환율은 적정 가치보다 지금 5%가 호주가 더 비싸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5년, 그러니까 1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싸니까 0%로 대출받아서 고금리인 호주에서 투자를 하면 1년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첫 번째 양국의 이자율 차이 3% 벌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되겠죠. 얘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더 낮으니까 인플레이션만큼 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 자체를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5%가 더 비싼데, 이게 만약에 5년 동안 5년 동안 환율이 적정 가치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되면 1년 동안 1%씩 그 환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1% 수익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익률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랑 인플레이션, 물가 차이, 그리고 적정 환율 대비 지금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 통화에 투자할 때 수익률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주식, 채권, 그리고 신용, 통화에 대해서 요것들은 어떻게 수익률이 구성되는가를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전략이 캐리 거래인
거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리 거래 같은 경우는 캐리의 정의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쉽게 말하면 배당 수익률인 거죠.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쭉 10,000원이 될 것 같다. 근데 얘들이 배당을 1,000원 준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10%인 거잖아요. 요걸 이제 흔히 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캐리 거래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은 통화에 투자하고 이자율이 낮은 통화를 매도하는 전략, 혹은 뭐 이자율이 낮은 통화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 이런 게 이제 캐리 거래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캐리 거래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은 예전에 뭐 와타나베 부인 이런 게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이 뭐냐면은 일본에 돈 많은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전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간 그 침체가 되면서 금리가 거의 0%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0% 수준이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본인들의 국가에서 거의 제로 금리로 돈을 받은 다음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가들, 예를 들어 뭐 호주 같은 데 특히 많이 투자했죠. 0%를 받아서 호주에 투자해도 환율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그 이자율 차이만큼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전략이 있고, 이게 일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뭐 와타나베 부인으로 많이 불렸죠. 이런 식의 이제 통화 캐리 거래 전략이 사실 헤지 펀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 통화 캐리 거래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캐리 전략은 뭐 캐리가 높은 국가의 채권, 그러니까 채권의 캐리는 뭐 채권에서 발생하는 그 쿠폰 금액이겠죠. 그 캐리가 높은 국가의 채권을 매수하고 캐리가 낮은 국가 채권을 공매도하는 전략이 채권 캐리 거래인 거고, 뭐 수익률 곡선 거래 같은 경우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1년짜리 채권이 만약에 1%를 준다 치면 30년짜리 채권은 1%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채권에 30년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 장기치에 투자하는 게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뭐 1%가 아니라 한 2, 3%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캐리가 높은 거를 매수하고 캐리가 낮은 거를 뭐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수익률 곡선 캐리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원자재 캐리 거래가 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또 선물이랑 현물 가격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현물 상품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 선물 계약에서 버는 돈을 캐리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WTI 선물이 막 마이너스 가고 이랬잖아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가고 이러는데, 이게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 간 게 아니라 사실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이가 벌어지거나 수렴하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원자재 캐리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 캐리 거래는 뭐 미리 말씀드렸죠. 배당 수익률이 주식에서 말하는 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고 배당 수익률이 낮은 국가를 뭐 매도하는 게 주식 캐리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용 캐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사채의 그 이자율 차이가 신용 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그 신용 스프레드가 더 높은 걸 투자하고 낮은 거를 매도하는 게 신용 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캐리 거래를 백테스트 해보면 수익률이 어떠냐라고 해보면은, 샤프 지수가 통화 캐리 0.7, 채권 캐리 0.8, 원자재 0.5, 주식 캐리 0.9. 그러니까 거의 샤프 지수가 이 정도나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뛰어난 전략인 거고, 이러한 4개 전략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봤더니 샤프 지수가 1.4 정도나 나왔다. 1.4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캐리 거래를 하면 실제로도 굉장히 수익률이 뛰어난 전략이다라는 거를 요 논문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AQR에서 나왔던 논문인 거고, 공저자가 페데르센, 이 책의 저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되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책의 1장부터 끝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챕터에서 이 페데르센이 쓴 논문이 들어가 있고, 그 논문들이 되게 안 유명한 논문이 아니라 엄청 좋은 저널들에 실린 논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보면서 이 저자가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라는 거를 한번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